반갑습니다. 셀프 프로 스튜디오입니다. 본 영상은 오즈메이커들이 처음 제시한 초기 배당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작했습니다. 초기 배당은 업체의 첫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생물과 같아서 현지 이슈나 구매 성향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 분석의 뼈대를 잡으시고 구매 마감 시간까지의 배당 흐름을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과 마지막 흐름까지 잘 조합하셔서 이번 회차 꼭 적중의 기쁨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합니다. 승무패 9회차 첫 번째 경기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아스널과 썬덜랜드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두 팀의 지난 첫 번째 맞대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아스널은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25라는 비교적 높은 핸디캡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승부로 끝이 났고 결국 핸디캡 승리는 홈팀이었던 썬덜랜드가 가져갔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홈 경기의 적정 핸디캡을 산출해 본다면 아스널이 홈이라는 이점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5 정도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일 것입니다. 최근 양팀의 핸디캡 소화 능력을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리그 최근 5경기의 흐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스널은 5경기 중 단 한 차례만 핸디캡 승리를 기록하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썬덜랜드는 같은 기간 동안 핸디캡 승리를 3차례나 챙기며 실속 있는 경기를 운영해 왔습니다. 범위를 홈과 원정 성적으로 좁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널은 최근 홈 5경기에서 핸디캡 승리가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썬덜랜드는 원정 5경기에서 핸디캡 승리를 2번 기록했습니다. 즉, 최근 리그 흐름, 홈과 원정에서의 퍼포먼스 등 기본 펀더멘탈 3가지 지표를 모두 종합해 볼 때 현재 기세는 아스널보다는 썬덜랜드 쪽이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널이 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핸디캡 마이너스 1.5 기준점에서 중수위 또는 고수위의 배당이 책정되는 것이 데이터상 가장 적정한 수치입니다. 실제 경기력 측면에서도 아스널의 최근 홈 경기력은 다소 불안정합니다. 최근 2번의 홈 경기에서 리버풀과 비기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팀들과의 연전이었다고는 하나 홈에서 확실한 승점을 챙기지 못한 점은 분명한 불안 요소입니다. 반면 원정팀 썬덜랜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물론 썬덜랜드는 현재 원정 7경기째 승리가 없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부진하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리버풀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첼시를 꺾는 등 전 팀을 상대로 끈질기게 버티는 저력을 여러 차례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 대해 북메이커들이 제시한 핸디캡은 다소 의외입니다. 업체들은 아스널에게 적정 수준인 1.5가 아닌 마이너스 1.75라는 매우 높은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배당 수위 또한 중수위로 책정되었습니다. 앞서 분석한 펀더멘탈 3가지 요소가 모두 썬덜랜드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는데 오히려 아스널에게 더 높은 핸디캡을 부여했다는 것은 2가지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북메이커들이 아스널의 압도적인 대승을 확신하고 있거나 둘째,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아스널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함정일 가능성입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언오버 핸디캡 기준점을 교차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언오버 기준점은 2.75점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스널이 핸디캡 마이너스 1.75를 극복하고 핸디캡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 3골차 이상의 배승을 거둬야만 온전한 승리 구조가 나옵니다. 2골차 승리라면 절반만 승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메이커들이 아스널의 완벽한 대승을 예상하여 핸디캡을 1.75로 높게 잡았다면 언오버 기준점 역시 2.75가 아닌 3.0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비교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맨체스터 시티가 홈에서 썬덜랜드를 상대로 핸디캡 1.75를 받았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맨체스터 시티는 3대 0으로 썬덜랜드를 제압했는데 그 경기의 언오버 기준점은 3.25였습니다. 즉, 핸디캡 1.75와 언오버 3.25는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스널전은 핸디캡이 1.75임에도 불구하고 언오버 기준점이 2.75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북메이커들조차 다득점 양상의 대승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결에서 아스널의 시원한 완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리버풀이 홈에서 핸디캡 1.5를 받고도
썬더랜드의 끈질긴 수비에 막혀 비겼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러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 즉 무승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는 아스널의 체력적인 문제입니다. 아스널의 선수층이 아무리 두텁고 벤치 멤버들의 능력치가 높다고 해도 불과 한 달 사이에 10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현재의 살인적인 일정은 선수들에게 엄청난 체력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테이션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조직력의 저하나 후반전 집중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아스널의 일반적인 승리만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높게 책정된 핸디캡과 모순적인 언오버 기준점, 그리고 아스널의 체력 변수를 종합해 볼 때 썬더랜드가 핸디캡을 방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경기 결과가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까지 바치고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본머스와 에스턴 빌라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의 역사적인 상대 전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단순 기록만 놓고 본다면 원정팀 에스턴 빌라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에스턴 빌라는 4승 2무를 기록하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핸디캡 승부에서도 4차례나 승리를 가져가며 본머스를 상대로는 늘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입니다. 최근의 기세, 즉 리그 최근 5경기의 핸디캡 흐름을 분석해보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본머스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5번 모두 핸디캡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기대치 대비 100%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으로 현재 폼이 절정에 달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에스턴 빌라는 같은 기간 핸디캡 승리가 단 2번에 그치며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홈팀의 안방 성적과 원정팀의 원정 성적으로 좁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홈팀 본머스는 최근 홈 5경기에서 핸디캡 승리를 4번이나 기록했습니다. 반면 원정팀 에스턴 빌라는 최근 원정 5경기에서 핸디캡 승리가 3번입니다. 즉, 과거의 데이터는 에스턴 빌라의 우세를 가리키지만 현재의 홈과 원정 흐름 데이터는 확실하게 본머스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경기의 핵심 쟁점인 핸디캡과 배당률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 이른바 체급과 기본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상위권 팀인 에스턴 빌라가 원정이라 할지라도 최소 핸디캡 마이너스 0.5를 부여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배당 수위는 중고 수위 정도가 적정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북메이커들이 제시한 조건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업체들은 에스턴 빌라에게 마이너스 핸디캡이 아닌 동등한 조건인 제로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배당 수위를 살펴보면 홈팀 본머스에게는 고수위 배당을, 원정팀 에스턴 빌라에게는 저수위 배당을 책정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양팀의 최근 내부 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머스는 최근 강호 리버풀과 울버햄프턴을 연달아 격파하며 파죽의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턴 빌라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병행하면서 체력적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슈가 겹쳤고 지난 홈 경기에서는 한 명이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 놓였던 브렌트퍼드에게조차 패배를 기록하며 경기력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보통의 배팅 시장 논리로 볼 때 제로 핸디캡 상황에서 홈팀에게 매력적인 고수익 배당을 주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이라는 미끼를 던져 홈팀 승리 쪽으로 배팅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함정 패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분석은 어디까지나 두 팀의 체급 차이가 크지 않고 실력이 비등할 때 유효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력상 우위에 있는 에스턴 빌라가 제로 핸디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경기력 저하를 방증합니다. 따라서 본머스에게 책정된 고수위 배당은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홈팀 승리로 몰릴 수 있는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거나 혹시 모를 무승부 가능성 쪽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북메이커들의 고도의 방어 기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머스는 현재 강등권 탈출이나 우승 경쟁 같은 뚜렷한 동기부여가 없는 중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리버풀을 잡은 자신감은 선수단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턴 빌라는 체력 고갈과 부상 악재 속에서 원정길에 올라야 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면 시장이 제시한 제로 핸디캡의 이점을 홈팀이 10분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북메이커들이 본머스 승리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려 한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상승세가 최고조에 달한 홈팀 본머스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번니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현재 리그 18위와 19위에 머물러 있는 강등권 경쟁자들로서 이번 경기는 생존을 건 소위 단두대 매치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 팀의 상대 전적 데이터를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완순 승패 기록만 놓고 본다면 웨스트햄이 최근 6번의 대결에서 3승 3무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배팅의 관점인 핸디캡 승부로 데이터를 치환해 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웨스트햄은 6경기 중 단 3차례만 핸디캡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즉, 핸디캡 승률은 정확히 50%로 양 팀은 데이터상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의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모멘텀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그 최근 5경기의 흐름을 보면 미세하게나마 벌리가 약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홈팀의 안방 성적과 원정팀의 원정 성적으로 좁혀서 분석해 보아도 역시 벌리의 흐름이 웨스트햄보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초기 배당 시장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북메이커들은 이 경기의 적정 핸디캡으로 어느 한쪽도 유리하지 않은 제로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배당 수위는 기본 펀더멘탈에서 약 우위를 점한 벌리에게 저수위를, 웨스트햄에게 중고 수위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양팀의 전력과 흐름을 가감없이 반영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특이점이 발생했습니다. 마카오와 이지백, 이 두 업체만이 초기부터 웨스트햄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0.25를 제시하며 시장의 흐름과 다른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시장 전체가 이 두 업체의 움직임을 따라 요동쳤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웨스트햄의 핸디캡 마이너스 0.25로 기준점을 통일시켰으며 외당 수위 역시 웨스트햄은 매력적인 승리 구간인 중저수위로 하락했고 반대로 벌리는 중고수위로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시장 변동의 표면적인 이유는 양팀의 최근 경기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에서 강호 첼시를 상대로 2대 한 점 차의 아쉬운 석패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은 준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토트넘과 썬더랜드를 연달아 격파하며 상승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반면 벌리는 직전 경기 썬더랜드전에서 0대3 대패를 당했고 최근 10경기 동안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하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표면적인 데이터만 보면 웨스트햄 쪽으로 기우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북메이커들의 의도를 냉철하게 역추적해야 합니다. 펀더멘탈 지표인 최근 흐름상 벌리가 미세하게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원정팀 웨스트햄의 핸디캡을 높이고 배당 수위를 낮춰준 이 조치는 매우 자기적입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최근 성적이 더 좋아 보이는 웨스트햄의 승리 쪽으로 몰아가려는 고도의 심리적 유인책으로 해석됩니다. 강등권 탈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두 팀 모두에게 무승부는 의미 없는 결과입니다.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메이커들이 깔아놓은 웨스트햄 우세라는 판은 오히려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시장이 유도하는 웨스트햄 쪽이 아닌 비록 최근 승리는 없으나 펀더멘탈 흐름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홈팀 벌리의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시장의 유인책을 역으로 이용하여 홈팀 벌리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이 가장 분석적인 접근이라 판단됩니다. 모험으로 무승부까지 바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풀럼과 에버턴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의 역사적인 상대 전적 데이터부터 정밀하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승패 기록인 승무패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양팀은 최근 6경기에서 2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배팅 시장의 실질적인 승패를 가르는 핸디캡 영역으로 시선을 돌리면 미세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에버턴은 동일 기간 동안 3차례 핸디캡 승리를 가져가며 실속면에서는 근소한 야구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경기력의 흐름, 즉 모멘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그 최근 5경기의 성적을 기반으로 한 단기 흐름에서는 홈팀 풀럼이 앞서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홈과 원정이라는 장소 변수를 대입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럼의 최근 홈 5경기와 에버턴의 최근 원정 5경기를 비교했을 때 풀럼 쪽의 흐름이
조금 더 견고한 모양새입니다. 이제 이번 경기의 핵심인 핸디캡 책정과 시장의 수급 논리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양팀의 체급과 최근 펀더멘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시장가는 플럼이 홈 2점을 안고 핸디캡 마이너스 0.25를 부여받되 그에 따른 배당 수위는 저수위로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북메이커들이 제시한 라인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자기적입니다. 업체들은 플럼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0.25와 마이너스 0.5 사이의 구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시장의 흐름을 보면 핸디캡 기준점이 0.25와 0.5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북메이커들이 초기 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의 쏠림을 방지하고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밸런스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배당 수위의 극적인 괴리입니다. 플럼이 핸디캡 마이너스 0.25를 받았을 때는 초저수위 배당이 형성되지만 핸디캡 마이너스 0.5로 기준점이 올라가는 순간 배당은 초고수위로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물론 플럼의 최근 홈폼이 좋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정팀 에버턴의 기세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에버턴은 최근 까다로운 원정길이었던 에스턴 빌라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버턴의 상승세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풀럼의 승리에 일방적으로 자본을 태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 기제입니다. 즉 이번 경기는 풀럼의 승리 쪽으로 자본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초반부터 핸디캡 기준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북메이커들 역시 풀럼의 단독 승리 가능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시장이 보여주는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역배당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팀의 불안한 정배당보다는 원정에서 끈끈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원정팀 에버턴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울버햄프턴과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리그 최하위인 22 울버햄프턴과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5위 첼시의 경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순위 격차는 크지만 두 팀의 속사정은 숫자가 말해주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양 팀의 상대 전적부터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 기록을 살펴보면 3승 3패로 정확히 반반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며 핸디캡 승부에서도 나란히 3번씩 승리를 가져가며 팽팽한 대등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일치성은 최근 흐름에서도 놀랍도록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그 최근 5경기의 흐름을 비교해보아도, 그리고 홈팀의 안방 5경기와 원정팀의 원정 5경기를 대입해보아도 두 팀의 흐름 지표는 완전히 일치하는 기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제 이번 경기의 핵심인 핸디캡 시장의 이면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대다수의 북메이커들은 원정팀 첼시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1.0을 제시했습니다. 첼시의 체급과 최근 기세를 고려할 때 지극히 교과서적인 책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균열이 포착되었습니다. 오직 마카오와 이지벳, 이 두 업체만이 초기부터 첼시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0.75를 제시하며 시장의 보편적 기준보다 낮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시장 전체가 이 소수 의견을 따라 하향 평준화되었습니다. 모든 업체가 첼시의 핸디캡을 마이너스 0.75로 통일시켰으며 배당 수위는 첼시가 저수위, 울버햄프턴이 고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핸디캡의 하락 추세는 매우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현재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병행하면서도 파죽의 5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팀입니다. 일반적인 시장 논리라면 상승세인 팀의 핸디캡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1.25로 상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5연승 팀의 핸디캡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은 북메이커들이 내부적으로 첼시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첼시에게 주어진 저수위 배당은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승리라는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핸디캡 하락이라는 불안 요소를 감추고 첼시 쪽으로 대규모 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유인책으로 보입니다. 울버햄프턴이 비록 최하위에 처져 있지만 첼시를 상대로 보여준 끈끈한 상대 전적과 최근의 대등한 흐름 지표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북메이커들의 의도대로 첼시의 낙승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 변화의 행간을 읽어낼 때 이번 경기는 홈팀 울버햄프턴이 강력한 저항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의 이점을 살려 울버햄프턴이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브렌트퍼드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 팀의 상대 전적부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4승 2패를 기록하며 객관적인 수치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무승부 없이 승패가 명확하게 갈렸던 이 대결 구도에서 핸디캡 승부 역시 뉴캐슬이 3차례 승리를 가져가며 실속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전적이 현재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경기력 흐름, 즉 펀더멘탈 지표를 분석해보면 기류가 조금 다릅니다. 리그 최근 5경기의 흐름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원정팀 브렌트퍼드가 뉴캐슬보다 미세한 야구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홈과 원정이라는 환경 변수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캐슬의 안방 5경기와 브렌트퍼드의 원정 5경기 흐름을 대조해보아도 브렌트퍼드의 흐름이 조금 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경기의 승패를 가늠할 핵심 지표인 핸디캡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초기 시장에서 북메이커들은 뉴캐슬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0.75를 부여했습니다. 홈 2점과 상대 전적의 우위를 반영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게 수정되었습니다. 뉴캐슬의 핸디캡은 마이너스 0.5로 하향 조정되어 반집 승부로 내려앉았습니다. 배당 수위는 핸디캡 변동 이후 양 팀 모두 중수위를 유지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핸디캡의 하락은 앞서 언급한 펀더멘탈 분석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기본적인 경기 흐름과 기세에서 원정팀 브렌트퍼드가 약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의 낙승을 예상했던 초기 기준점이 현실적인 경기력 차이를 반영하여 낮아진 것입니다. 즉, 북메이커들도 브렌트퍼드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홈팀 뉴캐슬이 상대 전적에서 보여준 강점과 기본 전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승리 가능성 측면에서 뉴캐슬이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내는 신호와 브렌트퍼드의 최근 폼을 종합해 볼 때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단독 승리만 믿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뉴캐슬의 승리를 우선으로 보되 핸디캡 하락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팽팽한 접전 끝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무승부를 함께 바치고 가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스페인 라리가 23라운드 세비야와 지로나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 팀의 역사적인 상대 전적부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정팀 지로나가 세비야를 상대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지로나는 4승 2패를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승부로 환산했을 때도 지로나는 4차례나 핸디캡 승리를 챙기며 세비야만 만나면 유독 강한 경기력을 과시해왔습니다. 이러한 지로나의 우세는 과거의 영광에 그치지 않고 최근 흐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그 최근 5경기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객관적인 지표에서 지로나가 앞서 있습니다.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홈팀 세비야의 안방 성적과 원정팀 지로나의 원정 성적으로 좁혀서 비교해 보아도 경기력의 모멘텀은 확실히 지로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상대 전적, 최근 리그 전체 흐름, 그리고 홈과 원정의 경기력이라는 3가지 핵심 펀더멘탈 지표가 모두 원정팀 지로나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경기의 승패를 가늠할 결정적인 단서인 핸디캡 시장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초기 시장에서 북메이커들은 홈팀 세비야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0.5를 제시했습니다. 홈의 2점을 고려하더라도 펀더멘탈에서 열세인 세비야에게 정배당을 부여한 것은 다소 공격적인 책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은 예상대로 반응했습니다. 현재 세비야의 핸디캡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25로 하향 조정되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배당의 수위, 즉 워터 레벨입니다. 핸디캡이 0.25로 낮아진 상황에서 세비야는 현재 초저수위 배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지로나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고 핸디캡 기준점마저 세비야에게 불리한 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플러스 핸디캡을 안고 가는 지로나 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메이커들이 설계한 전형적인 함정 패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펀더멘탈의 우위를 근거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로나 사이드로의 베팅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로나가 정말로 유리한 경기라면 북메이커들이 굳이 세비야의 배당을 초저수위로 묶어두며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핸디캡의 하락은 세비야의 부진을 반영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로나 쪽으로 자본이 쏠리게 만든 뒤 반대 결과를 내는 역배당의 미학이 숨어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데이터의 우세만 믿고 지로나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흐름이 만들어낸 착시를 걷어내고 북메이커들의 의도를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대결은 홈팀 세비야가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페인 라리가 23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와 엘체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 팀의 역사적인 상성, 맞대결 전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록은 홈팀 레알 소시에다드의 압도적인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는 5승 1무를 기록하며 엘체를 상대로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력의 차이는 최근 흐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리그 최근 5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이고 홈팀의 안방 성적과 원정팀의 원정 성적을 좁혀서 분석해보아도 모든 지표가 레알 소시에다드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정팀 엘체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원정, 승리도 거두지 못한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홈팀의 낙승이 예상되는 이 경기에서 북메이커들이 제시한 초기 핸디캡은 매우 기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전력 차이라면 초기부터 강력한 핸디캡,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의 초기 시장은 업체마다 의견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레알 소시에다드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0.5를, 다른 곳은 0.75를, 또 다른 곳은 1.0을 제시하는 등 북메이커들 사이에서도 홈팀의 승리 확률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조정되며 핸디캡 마이너스 0.75로 기준점이 통일되었습니다. 배당 수위를 보면 홈팀 레알 소시에다드가 저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팀이 유리하니 배당을 낮게 준다는 전형적인 정배당 흐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기 시장의 혼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본 펀더멘탈에서 레알 소시에다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업체들이 핸디캡 기준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흔들렸다는 것은 북메이커들이 내부적으로 레알 소시에다드의 선전 가능성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압도적 전력의 홈팀에게 고작 핸디캡 0.75를 부여하고 저수위 배당을 책정한 지금의 상황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건 공짜나 다름없는 안전한 경기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레알 소시에다드의 승리 쪽으로 막대한 자본 유입을 유도하려는 명백한 함정으로 해석됩니다. 펀더멘탈의 절대 우위 뒤에 숨겨진 북메이커들의 불안한 시선을 읽어낼 때 이번 경기는 시장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대결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원정팀 엘체가 시즌 첫 원정 승리를 거두는 이변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페인 라리가 23라운드 알라베스와 헤타페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의 역사적인 상성인 상대 전적부터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승패 기록을 살펴보면 원정팀 헤타페가 최근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외형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핸디캡 승부로 데이터를 환산해보면 양상은 달라집니다. 양 팀은 정확히 3번씩 핸디캡 승리를 나눠 가지며 실속면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경기력 흐름, 즉 펀더멘탈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그 최근 5경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최근 연승 흐름을 탄 알라베스가 미세한 야구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위를 홈팀의 안방 5경기와 원정팀의 원정 5경기로 좁혀서 비교해보면 두 팀의 흐름 지표는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즉 상대 전적, 전체 흐름, 홈과 원정 흐름이라는 3가지 핵심 펀더멘탈 지표 중에서 2가지 지표는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오직 하나의 지표에서만 알라베스가 근소하게 앞서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이번 경기의 승패를 가를 핵심인 핸디캡 책정과 배당의 흐름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알라베스가 홈에 2점을 가지고 있고 흐름상 약 우세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 시장가는 핸디캡 마이너스 0.25 기준점에서 홈팀에게 저수위 배당이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실제로 북메이커들은 알라베스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0.25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배당 수위는 예상을 깨고 중수위가 부여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의 흐름을 보면 핸디캡 기준점은 그대로 유지된 채 알라베스의 배당 수위만 저수위로 뚝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이러한 배당의 흐름 변경은 북메이커들의 명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라베스가 거둔 2연승이라는 표면적인 호재를 부각시켜 배당 하락을 통해 알라베스의 승리가 유력한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홈팀 승리 쪽으로 유인하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세 가지 펀더멘탈 지표 중 두 가지가 대등함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최근의 단기적인 연승 흐름만을 근거로 홈팀에게 쏠리는 것은 시장의 함정에 빠지는 길입니다. 북메이커들이 설계한 유인책을 역으로 해석할 때 이번 경기는 홈팀의 승리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결은 알라베스의 승리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무승부와 원정팀 헤타페의 승리를 공략하는 투픽 전략을 추천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인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입니다. 리그 6위 리버풀과 2위 맨체스터 시티가 맞붙는 이 경기는 순위, 싸움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먼저 양팀의 펀더멘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표면적인 수치 이상의 흐름에서 리버풀이 우세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5경기의 리그 흐름과 이를 홈과 원정으로 세분화한 최근 5경기 흐름까지 대입해보면 세 가지 핵심 펀더멘탈 지표가 모두 홈팀 리버풀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리버풀의 경기력이 맨체스터 시티보다 견고한 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번 승부의 핵심인 핸디캡 시장의 흐름과 북메이커의 의도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초기 시장에서 업체들은 양팀의 팽팽한 전력을 의식하여 제로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균형은 리버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현재는 리버풀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0.25가 부여되며 기준점이 통일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배당의 수위입니다. 핸디캡이 마이너스 0.25로 설정된 상황에서 리버풀은 현재 고수위 배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베팅 시장의 논리로 볼 때 핸디캡 0.25 구간에서 정배당 팀에게 고수위를 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이 경기는 배당도 좋고 이길 확률도 높아 보인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베팅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함정 패턴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이러한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앞서 분석한 대로 맞대결 전적, 최근 흐름, 홈과 원정 흐름이라는 세 가지 펀더멘탈 지표가 명확하게 리버풀의 우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팀에게 매력적인 고수위 배당까지 주어졌다면 이것은 맹목적인 유인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쪽인 맨체스터 시티를 의식하게 만들어 리버풀 승리로의 과도한 자본 유입을 방해하려는 고도의 심리적 진입장벽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라는 거함을 상대로 핸디캡을 안고 싸워야 하는 리버풀에게 고수위까지 얹어줌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게 하여 리버풀 승리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북메이커들이 쳐놓은 심리적 장벽을 넘어 데이터가 가리키는 정직한 방향인 홈팀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제 분석이 여러분의 적중에 도움이 되었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모여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음 회차에는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정확한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